세상에는 무기를 만드는 나라가 있고 전쟁의 룰을 만드는 나라가 있다. 오랫동안 그 룰을 만드는 나라는 미국이었고 유럽이었다. 한국은 그저 그 룰을 따르는 나라였다. 무기를 사러 가는 나라, 기술을 빌려오는 나라, 허락을 받아야 하는 나라. 그런데 어느 날 그 판이 뒤집혔다. 미사일이 날아왔다. AI가 계산했다. 단 한 발도 빗나가지 않았다. 100개 중 100개. 세계가 침묵했다. 그리고 전화기가 울리기 시작했다. 그 기술, 우리도 살 수 있습니까? 그 전화를 받은 곳은 한국이었다. 나는 그 전화가 울리던 순간 중동의 사막에 있었다. 25년 동안 무기를 분석해온 내가 처음으로 말을 잃은 순간이었다. 오늘 나는 그날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해보려 한다. 나는 25년 동안 무기를 분석해왔다. 미국의 것도, 영국의 것도, 독일의 것도 직접 눈으로 확인하며 수치를 검토하고 판단을 내렸다. 그 판단은 대부분 틀리지 않았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믿어왔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현대 전장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의 속도는 시속 900km를 가볍게 넘는다. 서울에서 수원까지 1분도 걸리지 않는 속도다. 눈에 보이기도 전에 이미 곁에 와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람은 얼마나 빠를까? 레이더 화면에 점 하나가 찍힌다. 내가 그것을 인식하고 위협이라고 판단하고 손가락을 움직여 버튼을 누르기까지 훈련된 군인이 걸리는 시간이 정확히 0.5초다. 그런데 그 미사일은 0.5초 안에 이미 선체에 박혀 있다. 우리가 반응하는 순간 전쟁은 이미 끝나 있는 것이다. 나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오랫동안 그냥 받아들였다.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더 빠른 시스템을 만들면 된다고 생각했다. 더 많은 훈련을 시키면 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본질적인 해결이 아니었다. 인간의 반응 속도 자체가 한계였고 그 한계는 훈련으로 넘을 수 있는 벽이 아니었다. 더 빠른 인간을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답은 하나뿐이었다. 인간 대신 판단하는 무언가를 만드는 것. 그리고 그 무언가를 우리가 상상도 못한 나라가 먼저 만들어냈다. 한국은 그 0.5초의 벽을 소프트웨어로 허물었다. 2022년 한국이 차세대 AI 기반 근접 방어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방산업계에 조용히 퍼지기 시작했다. NATO 회의실에서 그 이야기가 처음 나왔을 때 나는 그 자리에 있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온 반응이 어떠했는지 나는 아직도 기억한다. 한국이 우리가 20년 전에 끝낸 기술인데 미국 측 분석가가 서류를 넘기며 무심하게 말했다. 유럽의 한 전문가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저었다. 웃음 소리까지 나왔다. 나도 솔직히 말하면 그 분위기에 동조했다. 속으로 같은 생각을 했다. 우리에게 한국은 빠르게 성장한 나라였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그건 우리도 인정했다. 하지만 무기, 그것도 AI가 결합된 차세대 방어 시스템은 완전히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했다. 기술의 깊이가 달라야 하고 수십 년간 쌓인 실전 데이터가 있어야 하고 그 분야에서만 평생을 바친 전문가들이 있어야 한다고 믿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은 아직 우리에게 사러 오는 나라라는 인식이 뿌리 깊게 박혀 있었다. 그것은 편견이었다. 하지만 당시에 우리는 그것을 편견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냥 사실이라고 생각했다. 테스트 참여 소식이 들렸을 때 나는 큰 기대 없이 짐을 쌌다. 어차피 결과는 뻔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 정도면 어느 나라 시스템이 우위에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되겠거니 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내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부끄럽다. 그 오만이 산산이 부서지는 데는 이틀도 걸리지 않았다. 테스트 현장은 중동의 외딴 사막이었다. 한낮의 기온은 40도를 넘었다. 모래바람이 간간히 불어왔고 공기는 건조했다. 좋은 조건이 아니었다. 첫날 오전 기초 시스템 점검이 진행됐다. 여러 나라의 시스템들이 나란히 세워졌다. 미국의 것, 유럽의 것, 그리고 한국의 것. 나는 한국 시스템 쪽을 한번 흘낏 쳐다봤다. 겉모습은 평범했다.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이 없었다. 그런데 오후에
예비 데이터가 출력됐을 때 나는 화면을 보고 3번을 다시 읽었다. 날아오는 표적 100개 중 100개. 단 하나도 뚫리지 않았다. 그것도 0.01초 단위로 판단을 내리면서. 처음엔 오류를 의심했다. 옆에 있던 동료도 고개를 갸웃했다. 측정 장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 데이터가 잘못 입력된 것 아닐까? 우리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떠올렸다. 하지만 숫자는 반복 측정에서도 바뀌지 않았다. 더 이상한 것은 따로 있었다. 시스템이 지금 저기 있는 표적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었다. 0.3초 뒤에 표적이 있을 자리를 미리 계산하고 그곳에 탄환을 먼저 보내고 있었다. 무언가가 판단을 내리고 있었는데 그것은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그날 저녁 숙소에서 혼자 그 데이터를 다시 들여다봤다. 분석가의 본능으로 어디선가 반드시 허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완벽한 시스템은 없다. 무조건 어딘가에 빈틈이 있다. 나는 그것을 찾으려 했다. 하지만 찾지 못했다. 그때부터 나는 조용해졌다. 무언가를 반박하려면 먼저 이해해야 했다. 다음 날 아침, 한국 측 기술 책임자가 시스템의 원리를 설명해 주었다. 나는 메모를 하면서 들었다. 그리고 듣는 내내 말이 나오지 않았다. 우리가 쏘는 총은 지금 저기 있는 곳을 겨냥한다. 당연한 이야기다. 표적이 있는 곳에 총구를 향하고 방아쇠를 당긴다. 우리는 수백 년 동안 그렇게 싸워왔다. 그런데 이 AI는 달랐다. 0.3초 뒤에 표적이 있을 자리를 미리 계산하고 탄환을 그 자리에 먼저 보내놓는다. 표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표적이 올 길목을 미리 막아버리는 것이다. 마치 야구에서 포수가 공이 오기 전에 미트를 이미 가져다 놓는 것처럼 공이 어디로 올지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우리는 25년 동안 과거를 쏘고 있었다. 총구를 당기는 순간 이미 표적은 그 자리에 없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 한국은 미래를 쏘고 있었다.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이 한국이 직접 설계한 소프트웨어라는 점이었다. 외국 부품을 조립한 것이 아니었다. 핵심 알고리즘부터 탄환 하나하나의 궤적 계산까지 전부 한국이 만든 것이었다. 분당 4,500발을 쏠 수 있다. 초당 75발이다. 그런데 그 75발 각각의 궤적을 AI가 개별적으로 계산하고 제어한다. 단순히 많이 쏘는 것이 아니다. 75발 전부가 각자의 목표를 향해 정확하게 날아간다. 미국도 유럽도 이 구조를 완성한 나라는 없었다. 나는 설명을 다 듣고 나서 잠시 창밖을 바라봤다. 사막의 모래가 바람에 날리고 있었다. 머릿속이 조용했다. 25년 동안 내가 쌓아온 기준들이 하나씩 흔들리는 느낌이었다. 하드웨어가 아니라 두뇌로 싸우는 나라. 그것이 한국이었다. 사흘째 되던 날, 실전 시나리오 테스트가 시작됐다. 드론 50대가 동시에 날아오는 상황이었다. 여러 방향에서 서로 다른 고도로, 서로 다른 속도로 접근하는 시나리오. 실제 전장에서 적이 사용하는 포와 전술을 그대로 재현한 것이었다. 나는 모니터 앞에 서서 솔직히 생각했다. 이건 못 막는다. 아무리 AI라 해도 50대가 동시에 달려드는데, 그것도 서로 다른 각도로 오는데, 이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카운트다운이 끝났다. 드론들이 화면에 나타났다. 1초. 하나가 떨어졌다. 2초. 또 하나. AI는 이미 그 다음 것을, 또 그 다음 것을 향해 계산을 마치고 있었다. 사람의 손은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았다. 그저 화면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50대 전부가 사라지는 데 걸린 시간. 나는 시계를 봤지만 내 눈을 믿기가 싫었다. 단 한 발도 헛되지 않았다. 옆에 있던 미국 장교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이건 우리가 만든 게 아닌데. 그것은 탄식이었다. 부러움이었다. 그리고 인정이었다. 그 한마디가 25년 경력의 내 머릿속에서 무언가를 무너뜨렸다. 한국이 만든 AI가 지금 이 자리에서 생명을 지키고 있었다. 우리가 웃었던 그 나라가 우리가 25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풀어버렸다. 세상은 조용했다. 하지만 내 안에서는 무언가가 크게 흔들리고 있었다. 나흘째 되던 날, 테스트 조건이 바뀌었다. 모래 폭풍이 몰아치는 환경.
강한 전파, 방해, 파도, 소음. 거기에 가짜 신호까지 섞어 넣었다. 실전에서 벌어질 수 있는 최악의 조건들을 한꺼번에 집어넣은 것이었다. 어떤 시스템도 이 상황에서 완벽하게 작동할 수 없을 것이라고 솔직히 나는 생각했다. 미국 시스템에 오류 메시지가 떴다. 가짜 신호와 진짜 신호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었다. 유럽 시스템은 일정 시간이 지나자 작동을 멈췄다. 과부하였다. 한국 시스템은 계속 작동했다. 모래바람이 센서를 때렸다. 전파, 방해가 신호를 뒤흔들었다. 하지만 한국 시스템은 그것들을 하나씩 구분해내고 있었다. 진짜 위험만을 골라내고 가짜는 걸러냈다. 실시간으로 환경을 읽고 스스로 판단 기준을 바꾸고 있었다. 소프트웨어가 살아 있었다. 그것은 하드웨어의 문제가 아니었다. 두뇌의 문제였다. 그리고 그 두뇌는 한국이 만들었다. 한국의 반도체 기술이 AI를 받쳐주고 한국의 AI가 무기를 이끌고 있었다. 반도체와 AI와 방산이 하나로 융합된 결과물. 어느 한 나라가 쉽게 흉내낼 수 없는 구조였다. 나는 그날 저녁 노트를 꺼내 천천히 썼다. 한국이 기준이다. 25년 동안 한 번도 쓴 적 없는 문장이었다. 이제 문제는 한국이 얼마나 잘하느냐가 아니었다. 나머지 세계가 얼마나 뒤처졌느냐였다. 닷새째, 최종 테스트가 열렸다. 미사일, 다발 동시 접근, 전자전 동반, 드론까지 혼합된 복합 공격. 기상은 최악이었다. 지금까지의 시나리오를 전부 합쳐놓은 것이었다. 이것이 실제 전장의 모습이었다. 나는 숨을 참고 화면을 바라봤다. 미사일들이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나타났다. AI는 이미 계산을 시작하고 있었다. 한 발, 또 한 발, 차례로, 정확하게. 드론이 끼어들었다. AI는 순서를 바꿨다. 더 위험한 것을 먼저, 덜 위험한 것을 나중에. 그 판단이 0.01초 안에 이루어졌다. 모든 것이 끝났을 때 화면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단 한 발도 헛되지 않았다. 인간의 손은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았다. NATO 관계자 중 한 명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그는 화면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우리가 졌다. 그 말이 회의실에 퍼지는데 3초도 걸리지 않았다. 누구도 반박하지 않았다. 반박할 수 없었다. 25년 동안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것이 가장 정직한 말이었다. 세계는 그날 이후 한국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 테스트가 끝나고 48시간이 지나지 않았다. 중동에서 계약 요청이 왔다. 폴란드가 문의했다. 호주가 연락을 해왔다. 이름을 밝힐 수 없는 나라들이 조용히 줄을 섰다. 전화의 내용은 하나였다. 그 기술, 우리도 살 수 있습니까? 무기를 사러 가던 나라가 무기를 팔러 오는 나라가 됐다. 허락을 받아야 했던 나라가 기준을 만드는 나라가 됐다. 한국은 더 이상 빠르게 따라잡는 나라가 아니었다. 앞서가는 나라였다. 총을 잘 쏘는 나라가 아니라 총을 생각하게 만드는 나라. 무기를 사는 나라가 아니라 전쟁의 룰을 설계하는 나라. 그것이 내가 중동의 사막에서 목격한 것이었다. 나는 25년 동안 무기를 분석해왔다. 전쟁의 역사를 공부했고 기술의 흐름을 읽었으며 누가 강하고 누가 약한지 판단해왔다. 그런데 오늘 나는 깨달았다. 우리는 더 강한 무기를 만들고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한국은 전쟁의 방식 자체를 바꾸고 있었다. 우리가 하드웨어를 키우는 동안 한국은 두뇌를 키웠다. 우리가 더 빠른 미사일을 만드는 동안 한국은 그 미사일을 무력화하는 지능을 만들었다.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한 나라, 아무것도 없었던 나라, 그 나라가 이제 세계가 전화하는 나라가 됐다. 나는 분석가다. 감정적으로 말하지 않는다. 숫자를 보고 판단하고 데이터를 보고 결론을 내린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솔직하게 말할 수 있다. 부럽다.